정하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첫 동영상에 많은 환영의 댓글 달아서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하기 뭐해서 이 영상을 빌어 제가 감사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천학 BJ인 저에게 이렇게 그래도 신뢰를 보여주시고 응원의 그런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165TV를 잘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다시피 제가 이제 전공도 이제 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 쪽에도 제가 어느 정도는 그쪽에 종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담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이 동영상 보시는 분께서는 제가 어제의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장안의 화제가 뭐냐면요. 자,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착에서는요. 대중민주주의라고 해요, 이거를. 대중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잠깐 속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길게 보면 다 뽀록 나지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얼마나 속았습니까? 얼굴 인상은 선해 가서, 선하지만, 양두구가 아닙니까? 양두구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짧은 기간은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라는 나이라는 그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할 때는, 이쪽에 국민의힘당은 너무 늙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They are too old. 야, 맞습니다. 예. 근데 단순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나이가 젊다 하나 하는 거 가지고 포장을 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띄우기 바쁜데, 저는 그 배경이 전 상당히 궁금하고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당대표, 가뜩이나 쓰러져가는 더블당 이중대, 당대표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꺼려하는 이유는 저는 명확합니다.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저 타락한 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뭐 탐탁치는 않지만, 윤석열 씨 특유의 어떤 매사기랄까, 어떤 촉으로 해서 뭐 많은 걸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숙고 끝에, 자맹의 숙고 끝에 국힘당으로 들어와 있다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씨의 어떤 촉을 믿고, 저보다 더 예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 믿고, 그렇다 하겠는데,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는 것은 정말 저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착각이길 바라고 내가 오해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준석 씨 알겠습니까? 제가 오해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예요. 이준석 씨하고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보시는 데는 댓글에다 얼마든지 악성 댓글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잘 보시고 뭔가 내 의견은 다르다 하면은 제발 좀 설사 된다 했을 때 잘 행동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준석 씨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문재인 정부가 주특기가 뭡니까? 저는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나타낸다면은 거짓말 정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만은 the best of best다. 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부의 랭킹에서 절대 3위 밖으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조건은 처음 봤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조국 등등등등, 심지어는 조국은 착각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당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호남을 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놈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호남은 그냥 호남에서 나오면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더불당은 호남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하. 이런 맹목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가 결국은 지난 그 수십 년의 한강의 기적을 완전히 그 뒤집어버리는 그런 형국에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영남 사이드든 호남 사이드든 제발 지역주의에 의해서 사람을 뽑지 말고 정말 유능한 사람 뽑아야겠다. 나라를 위해서 우국지사를 뽑아야겠다. 돈에 좌우되지 않고 나 사익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준석 씨 왜 싫어하냐? 이 정부가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것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에 저는 어떤 때 잠을 못 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쁜 사람이다. 이러고 배웠는데 지금 이 모든 세대의 이 모범이 돼야 될 이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 강요들이 뻑하면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태연하게. 낯빛도 안 변해요. 이게 일종의 말하면 저는 이게 심리학자가 볼 때는 어떠한 그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이준석이 보시면요. 전 이 친구도 거짓말 한다고 봐요, 많이. 예.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건 뉴스에 의한 건데 김무성이를 만났다 하는데 거짓말하다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들은 왜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지하냐 이 얘기입니다. 예. 사람이 진실돼야 정책도 진실되고 나라를 위하는 거지. 사람이 입만 엿붙하면 거짓말하면은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막 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라에 해를 끼치면 끼쳤지 절대 좋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이 거짓말인 사람이 과연 권력을 잡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와중에도 경제 성장했다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선진국 20개국 보면요. 성장률이 밑에 들어가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우리가 더 잘 되는데 우리가 그렇고 우리가 잘 된 거 잘 생각해보십시오. 몇몇 기업이 잘하는 거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몇몇 기업이 주도하는 거지. 이 정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게 사실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싫어한다보다 꺼려하는 거예요. 첫째, 거짓말한다라는 거. 물론 이준석 씨가 당대표 돼서 정말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올바르고 성실하게 산다면은 정말 더 바랄 나위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거짓말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잘못된 정체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우리가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거운 걸 알겠냐 이 얘기죠.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이 증상, 심통을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더불당 문재인 대통령의 수법을 그대로 써먹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의 상황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사실은 안철수 씨가 대단하다 안을 떠나서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력을 했고 김종인보다 더 많은 조력을 했어요. 국민의당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이준석 씨는 말이라도 안철수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전당대회 앞두고 대표를 선출한 이 마당에 노골적으로 국민의당에서 비판하고 안철수에 대해서 치는 기세를 보인다면은 야권 통합 자체가 일단 이게 야권 통합이 지금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지 야권 대통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악한 정권을 몰아내서
정권 개최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다? 이 불법 부당하고 거짓말 정부를 몰아내서 참답고 진실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절대 명제하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예, 야권 분열을 지금 조짐을 보이는, 이게 지금요, 야권 분열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야권 분열 조짐을 하고 있는 이 갈라치기 하는 이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준석. 여러분들 꺼려지지 않습니까? 뭐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젊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뇌가 젊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가 막힌 제가 볼 때는 선동작전이나 보는 게 20대 젊은 사람이 볼 때는, 20, 30대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하거든요. 그래, 나이가 젊어. 그래, 저 사람도 꼰대야. 예. 물론, 저는 이번에 당대표에 나온 면면을 보고 사실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준석뿐만 아니고, 너무 구태연하고 낡은 사람들이 당대표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의 비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당대표에 나온 사람들 면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까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나이 든 분들, 그냥 통합을 하든지. 자,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까, 언론도?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젊은 사람과 이렇게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당대표 후보 나온 5명 중에서 이준석 빼고 나머지 통합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옛날 60대랑 지금 60대는 다릅니다. 지금 60대는 다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옛날처럼 은퇴하고 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이 뇌라는 거는요, 늙어도 마음은 20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20대고, 이 뇌를 계속 굴리면요, 그게 바로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를 보면은 나이만 젊을 뿐이지, 기득권에 연연하고, 아부하고,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친 액션하는 이런 사람이 당대표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물론, 윤석 씨가 회개해서, 참여해서 확 바꾼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봐요. 예. 자, 세 번째로 저는 이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 하는데, 여러분들, 하버드 나온 사람 엄청 많고요. 하버드가 다도 아니고, 하버드에서 그것도 학부를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익과 쪽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버드 이익과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버드 이과라 하면 저는 여기 스카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아니면 스카이 더 밑으로 가도 성대나 한양대 정도 수준이면, 거의 들어갈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에서, 전 미국에서 하버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이과 쪽.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미국에는요, 하버드 못지않은 수많은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도처에. 그리고 인재들이 꼭 하버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하버드 나왔다 하나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응? 이게 신뢰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처신이 너무 가볍습니다. 처신이. 이게 프랑스 마크롱처럼 젊은 세대에서 그 사람이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킨 거는 처신이 그렇게 가볍지 않고 나름대로 일관성 있고 진실돼 보이고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준석은 반면에 어떻냐? 전혀 거짓말하고 전혀 혁신적이지 않고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어떻게 보면 더블당행의 수법이랑 상당히 비슷한 수법을 구사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준석 씨를 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할 수 없는 그 검은 구름이 이준석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어떤 음모가 거기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야 현 정권이 생각보다 태어난 점, 이런 점점 생각하고, 유승민 나오고 김무성 나오고 막 나오는데 탄핵이 정당하다까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당대표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준석을 둘러싼 그 배경, 누가 과연 이준석을 둘러싼 그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 전 그거를 어둠의 세력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이유는 당당하면 지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서서. 근데 안 나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무성 만나놓고도 이준석은 뭐야?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겁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정당당하고 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러한 포부가 있고 야심이 때문에 일단 스타트부터 나는 당당하고 당당하면서 그러면서 정의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의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이준석 씨는 제가 볼 때 여지껏 제가 쭉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도 당장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딱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친구 너무 유치하다. 제가 이준석 씨가 막 이 동영상 본다면은, 그래서 당대표가 또 된다면은, 제가 바라는 거는 깊게 참여해서, 앞으로는 정말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면서, 그렇게 행보를 나간다면은,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2의 윤석열이. 아니, 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찬스를 그렇게 험하게 놓치냐 이 얘기예요. 이준석 씨 알겠습니까? 당신이 제대로 한다면은,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이 거짓말 정권을 교체하는데 1등 공신이 된다면은, 이준석 씨가 당신 나이로 봐서는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찬스는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한 큰, 본인도 그게 목표 아닙니까? 정치하면서. 그러한 큰 목표를 놔두고, 쓸데없이 아바타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이준석 씨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석 씨가 보면 나오는 출연한 채널 보면 되게 이 더블대나 가까운데 많이 출연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김영삼 대통령이 말한 처럼 대도무문한다면은 이준석 씨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율곡 TV에 선생하담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 네가 틀렸어! 선생하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준석 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